1450년 겨울 어느 날, 프랑스, 어쩌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28살의 아그네스 소렐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왕 샤를 7세의 공식 정부였으며 왕의 네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7개월의 조사나는 태어난 지 얼마 후 사망했으며 아그네스 소렐 역시 곧 눈을 감았습니다. 공식 사인은 이질이었지만 그녀가 죽자마자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흔했던 자궁출혈이나 산후열과는 질병의 증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법의학적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왕의 아들인 루이 11세였습니다. 하급 귀족 출신인 그녀는 타고난 아름다움으로 첫 만남부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와 금발, 푸른 눈의 그녀는 당시 미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샤르 7세는 100년 전쟁 중에 즉위한 왕으로 그의 왕권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의 절반 이상이 영국과 부르고뉴의 통제 아래 있었고 그의 어머니인 바이에른의 이자보가 영국과 협력하여 아들인 샤르를 왕위 계승자에서 배제하려 했기 때문에 더욱 위축되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샤르 7세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고 그의 우유부단함과 무력함 때문에 왕이지만 왕답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3명의 여성들이 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샤르 7세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잔다르크였습니다. 1429년 프랑스는 영국군에 밀려 폐색이 짙었고 샤르 7세는 왕관도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농민 출신의 소녀 잔다르크가 등장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그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를레안 공방전에서 영국군을 격파하며 프랑스군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잔다르크의 활약 덕분에 프랑스는 적군이 점령했던 지역을 되찾았고 1429년 샤르 7세는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잔다르크의 승리는 샤르 7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를 결단력 있는 왕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잔다르크는 영국군에 넘겨졌고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 1431년 화형당했습니다. 샤르 7세는 그녀의 죽음을 못 본 채 했지만 나중에 그녀의 마녀 혐의를 뒤집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가 마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샤르 7세를 움직인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그의 장모인 아라곤의 욜란데였습니다. 그녀는 루이 2세의 부인으로 남편 사후에도 앙주 가문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부르고뉴파의 위협 속에서 자란 샤르 7세를 10살 때부터 보호하고 교육시키며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샤르 7세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도록 조언하고 유능한 정치적 인물들을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또한 아그네스를 궁정으로 내려와 왕의 애인이 되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녀는 샤르 7세가 깊이 사랑할 여인을 찾으면 무기력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국정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걸까요? 샤르 7세를 변화시킨 세 번째 여성은 바로 그의 애인이었던 아그네스 소렐이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샤르 7세는 첫 만남 당시 아그네스의 아름다움에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금발의 푸른 눈, 창백하고 마른 체형에 가는 허리와 볼륨 있는 가슴을 소유한 21살의 아름다운 그녀에 비해 샤르 7세는 40살이었으며 유일한 매력은 왕관뿐인 남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했으며 15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명성이 따라다녔습니다. 샤를은 그녀의 미모에 눈이 멀어 그녀에게 부와 성,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은 그녀의 과시 성향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커팅된 다이아몬드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세기 전 루이 9세는 왕을 제외한 누구도 다이아몬드를 착용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다이아몬드는 귀족들 사이에서도 매우 귀한 보석으로 그 전까지는 원석 상태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녀는 연마하여 빛을 극대화한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왕권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고 나타났을 때 궁정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안감이 모피로 덧대어진 8m 길이의 호화로운 드레스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초상화에서 그녀는 눈썹과 헤어라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이마를 더 크게 만드는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게 파인 넥라인을 유행시켰고 보석과 고급 원단, 특히 벨벳과 모피를 활용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왕실 패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노출 패션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늘고 긴 목과 풍만한 가슴을 드러내기 위해 넥라인이 깊게 파진 드레스를 선호했는데 한쪽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스타일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패션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고 궁정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했습니다. 1449년 아직 세속적인 초상화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 그려진 그녀의 이 초상화에서 그녀는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고 비싼 모피를 두르고 있으며 한쪽 가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독실한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해 경노했습니다. 급기야 왕은 그녀에게 공식적인 왕의 정부라는 타이틀을 부여했는데 이는 그 후 왕들이 수많은 공식 애인을 두는 전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칭호로 아그네스는 궁정 생활의 모든 특권을 가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왕실 여주인이 되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왕비를 능가했습니다. 그녀 이전에도 프랑스 왕들은 정부를 두었지만 그녀처럼 궁정에서의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정부와 달리 공식 정부는 궁정의 패션, 예술, 외교 등 국정 운영에 관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벌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공식 정부들에게 최초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샤를 7세에게 힘과 결단력,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프랑스 경제의 비참한 상황을 회복시킬 현명한 고문을 임명하도록 설득하고 영국에게 뺏긴 노르망디를 탈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샤를이 무기력한 왕에서 변모하여 통치가 끝날 무렵엔 전보다 더욱 강력한 왕국이 되어 있었던 데에는 아그네스 소렐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을 낳았는데 왕은 이 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궁정 내에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그녀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적대감과 음모가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샤르 7세의 아들 루이 11세는 그녀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는 왕가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에 불만을 가졌으며 어머니의 자리를 제친 듯한 아그네스에게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며 칼을 들고 그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왕은 아들을 추방했고 루이는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곧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아버지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인들을 보내 아그네스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루이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돌아가면 아그네스 소렐을 몰아내고 모든 일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49년 백년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무렵 영국이 프랑스에 대항하여 부르타뉴와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샤르 7세는 노르망디에 있는 영국의 소유지를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임신 상태였던 아그네스는 샤르를 방문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군사본부와 가까운 지미의 수도원에 머물게 했는데 오랜 여행에 지쳐있던 그녀는 갑작스런 진통으로 수도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심각한 복통을 호소했고 1450년 2월 9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왕은 그녀를 공작으로 승격시켜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신생아 딸과 함께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2005년 22명의 연구원들이 아그네스 소렐의 유해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전쟁과 약탈, 혁명을 거치면서 몇 차례 훼손되고 이전됐습니다. 해골에서 치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왕실 인사의 무덤이 약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유명인의 유품을 가져가 행운의 부적으로 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치아와 보석류 역시 이때 약탈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개골의 상태는 양호했으며 금색 머리카락이 굳게 따여 있었습니다.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정확히 그녀가 사망한 해인 1450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검사했을 때 엄청난 양의 수은 농도를 발견했는데 정상적인 양의 10,000배에서 10만 배였습니다. 그녀의 장 내에서 당시 흔했던 회충알이 발견됐는데 수은은 이에 대한 당시 치료제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로 사용되는 적정량에 비해서도 수천 배에 달하는 농도였습니다. 연구진은 그녀의 사인이 수은 중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가 죽기 48시간에서 72시간 전에 엄청난 양의 수은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녀가 분만 중이나 분만 후에 중독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당시 그녀의 담당이었던 로베르 푸아트뱅이 국왕의 개인 이사이자 프랑스 최고의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왕의 아들 루이가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연대기 작가 자크 르클레르는 회고록에서 사람들이 왕자가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그네스를 향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극도로 사이가 나빴고 아그네스가 중용하도록 설득한 신하들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추론도 있는데요. 아그네스와 루이는 같은 또래였고 아그네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미인이었습니다. 루이는 초반에는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과 호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루이가 아그네스를 사랑했지만 거절당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분노로 그녀의 뺨을 때렸으며 그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왕이 루이를 멀리 보냈던 걸까요? 루이는 아그네스 사망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아그네스 주변의 하인들을 이용해 그녀의 음식에 수은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차마 자신의 아들이자 상속자를 살인 용의자로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부유한 상인인 자크 퀘르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재정고문으로 최초로 중동 국가와 무역 관계를 맺었고 조폐국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450년경 그의 재산은 3,500플로린으로 무역과 금융의 거물이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메디치 가문의 보유 재산이 5,000플로린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그네스에게 최고급 원단과 보석을 제공했고 프랑스의 귀족 대부분이 그에게 돈을 빌렸으며 그의 주요 채무자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왕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그네스 소렐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소문과 의혹에서 그가 중심에 서게 되면서 왕은 그를 독살 혐의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독살 혐의는 철회되었고 대신 부패 혐의로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산을 잃고 외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그네스의 죽음은 그의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을 수 있고 그가 권력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궁정 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의 죽음과 자크 퀘르의 몰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바로 왕 샤를 7세였습니다. 왕은 재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고 자크 퀘르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왕실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그녀의 사촌인 16살의 앙투아네트 드 메넬레를 새로운 정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범인일까요? 그녀가 죽기 직전 전쟁 준비 중인 왕을 방문했을 때 샤르 7세는 그녀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느 정도 냉대했는지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왕이 매우 차갑게 반응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왕이 그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나 왕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녀에게 지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당시 왕에게는 앙투아네트 드 메넬레라는 새로운 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죽은 후 왕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아그네스를 죽일 강력한 동기가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용의자는 새로운 정부 앙뚜아네트입니다. 그녀는 아그네스의 사촌으로 아그네스의 죽음 이후 새로운 정부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왕이 호감을 갖고 있음을 포착하고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가 있었을까요?
정부가 왕의 신임을 얻으면 그녀의 측근들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맺어주는 것은 곧 권력투쟁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왕의 침실 관리인 중에 기욤 구피에와 앙드레 드 빌리키에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왕실에서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직책은 단순한 시종장 역할을 넘어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아그네스와 측근들의 권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여성에 대한 왕의 호감을 포착하고 아그네스를 대체할 새로운 여인을 왕의 침실로 들이려 했을까요? 아그네스의 네 번째 임신과 거의 같은 시기에 왕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궁정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침실 관리인은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기에 적합한 자리였습니다. 또 임신 7개월의 그녀가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에 왕을 만나러 강행군을 한 데에는 이 두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의사를 부추겨 아그네스를 독살시키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아그네스가 죽은 직후 앙뚜아네트는 침실 관리인이었던 앙드레 드 빌키에와 결혼했습니다. 왕은 부부에게 여러 상과 연금, 선물을 주었고 그녀가 왕의 새 정부가 된 후 기욤과 앙드레는 왕의 신임을 얻으며 정치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앙뚜아네트는 샤를 7세의 정부이면서 아들인 루이에게 왕에 대한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암살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궁정 내의 음모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 내부에도 영국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그네스가 왕에게 전쟁을 잘 수행하도록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샤를 7세의 부인이었던 왕비 마리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남편과 아그네스의 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그네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왕과 아그네스 사이에 태어난 세 딸의 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아내로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을 견디는 것은 인간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그네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고의였을까요? 아니면 사고였을까요? 고의였다면 누가 그녀를 독살했는지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답할 수 없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